다음 중에서 실수의 개수를 A라고 하고 그 다음 허수의 개수를 B라고 하자. 복소수의 개수를 C라고 하자. A, B, C는 얼마냐? 자, 나와 있는 예시는 루트 3 I 1 빼기 I 0 2분의 루트 2 빼기 I제곱 I 4제곱. 자, 요 문제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I 사이클이 있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 I 4제곱은 1입니다. 그죠? 그리고 1, I 5제곱부터 돌아가는 거죠. I 제곱. 자, 요거에서 이제 숫자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는 요 친구겠죠? 얘는 2분의 루트 2 플러스 1로 바뀌고 이 친구는 1로 바뀌니까 이 친구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실수는 뭐예요? 너랑 너. 이게 실수죠. 그래서 이 4개. 그러면은 실수가 아닌 게 허수겠지 뭐. 그러면 허수는 너네 둘, B는 2개. 얘들아, 근데 복소수라는 거는 이 친구 안에 실수도 들어가고 순허수도 들어가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들어가서 이거 합치면 허수예요. 그럼 복소수 안에는 실수랑 허수가 다 있네. 그럼 이 전체가 뭐예요? C겠죠. 하시면 돼요. 요거 때문에 사이클 때문에 아마 판단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2번입니다. Z가 3 플러스 4i죠. 이 발을 씌운 거니 뭐라 그러냐면 켤레라고 해요.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데요. 자, 켤레 복소수 특징은 적어드릴 테니까 노트에 적던 뭐 책에 적던 적으세요. 켤레끼리 더하면 이게 A 플러스 BI를 Z라고 하면 켤레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로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해보면 2A로 나오는데 이게 실수예요. 그러니까 켤레끼리 더하면 실수가 나오는 거야. 켤레끼리 빼버리면 2BI가 돼서 순허수가 됩니다. 켤레끼리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A제곱 빼기 B제곱 I제곱이 되는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우리는 이거 어떻게 배우냐면 실수부의 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라고 배웁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실 친구들을 위해서 복습을 해드리면 이때 요 앞에 있는 거 I가 달려있지 않은 부분을 실수부라고 하고요. I가 달려있는 이 친구를 허수부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있죠. A, B 모두 실수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I 앞에 붙어있어서 이름이 허수부긴 한데 이 허수부가 실수였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정도는 하고 계셔야 한다. 그러면 물어본 게 뭐냐면 이거일 때 ZZ반은 얼마니? 물어본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전개하셔도 되겠지만 실제 전개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이 좀 나시길 바래요. 같이 하면서 3번 더워요? 약간 더워요? 춥진 않죠? 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돼요.
a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a 곱하기 4x 플러스 1이라는 1차 방식이 있대요. 해가 무수히 많답니다. 해가 많다. 이때 a의 값은 얼마입니까? 자, 1차 방정식인데 해가 많은 게 뭐예요? 똑같다. 그렇지. 1차 방정식 꿀인데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항등식이었던 얘기다. 이해했음? 그럼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거예요. always 같은 건데. 얘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거 줄게요. 이것만 정리할게. 4ax 플러스 a면 얘네들이 완벽히 같아야 돼. 완벽히 같다는 뜻이 뭐냐면 x계수끼리 상수항끼리 같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3은 4a여야 하고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a는 1이어야 해요. 왜냐면 둘 다 동시만족이니까. 그럼 a가 1이면 되냐? 되죠? 그래서 a는 1이에요. 둘 다 동시만족이야. 알겠죠?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안 돼. 둘 다 동시만족이야. x계수도 같아야 하고 상수항도 같아요. 7번 4x제곱 빼기 8x 플러스 7을 이거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라. 자, 여기서 아이디어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봐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라는 친구를 인수분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쓰지. 맞아요? 인수분해 이렇게 어이구야. 맞아요? 자, 근데 얘들아 왜 이렇게 했어? 물론 이렇게 했나요? 이 크로스로 뭐 이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것도 되는데 x에 1 넣어볼래요? 얘 뭐 돼요? 3 넣어볼래요? 얘 0 되지. 저 무슨 소리냐면 이거 인수정리 쓴 거예요. 인수정리가 뭐예요, 선생님?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을 하나의 fx라고 넣었을 때 fx가 0이 되게 만드는 x는 1과 x는 3이 있죠. 맞아요? 그러면 f1이 0이고 f3은 0이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면 뜻이 뭐라고요? 얘가 다항식일 때요. 다항식일 때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하면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 x 빼기 3을 인수로 갖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걸 아이디어를 토대로 얘로 가면 이 친구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구하면 인수정리를 쓸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 해석할 수 있겠지. 마음에 드시오? 가요. 지울게요. 지워요. 자, 갑니다. 얘 0으로 만드는 거 풀 건데 얘들아 얘가 복소수까지 들먹이는 거 보면 이거 근이 이쁘지 않나 봐. 그죠? 그럼 갑니다. x는 짝수공식 쓸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루트 b 다시의 제곱 빼기 ac. 그러면 요거예요. 그럼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괜찮아? 맞아요? 그럼 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는 4분의 4 빼기 플러스 2루트 3i랑 x는 4분의 4 빼기 2루트 3i 이게 두 개 있었던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될 거야. x 빼기 너 4분의 4 플러스 2루트 3i
요걸 인수로 갖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4분의 4 빼기 1루 3i를 인수로 갖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x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2 아니 4 4죠. 그럼 여기다가 4를 써줘야 개수가 맞겠죠. 이해수. 근데 이제 이게 없을 거예요. 보기에 이게 없어 얘들아. 왜냐면은 이 4를 안 넣어줬거든. 이 4를 이들어 이제 얘 약분부터 할까? 약분부터 할게요. 약분합니다 이거. 약분하고 줄 거야. 좀 귀찮네. 약분할게요 약분.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사라는 게 2 곱하기 2지. 맞아요? 얘를 얘한테 주고 얘를 얘한테 줘도 되죠? 2를 이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2x 빼기 2 빼기 루트 3i 이거 마이너스 들어간 거예요. 2 들어가면 2x 빼기 2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두 개로 나옵니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몇 번인지 모르겠네. 이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할 건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할 때는 뭐 쓴다고? 인수정리를 사용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인수정리를 사용해서 인수분해한다. 0되는 X값을 찾는다. 이런 얘기죠.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유.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3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죠. 이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이 있대요. px가 있다. p 알파는 4알파 플러스 1이고 p 베타는 4베타 플러스 1이래요. p8은 얼마니?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여기는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아이디어를 잘 가져가야 돼.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fx라는 걸 내가 만들게요. 갑자기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인정? 응. 그러면 f 알파가 0이라는 거죠? 근이래며. 이거 근이 얘네 둘이라는 거는 알파를 집어넣으면 0 돼요. 그런 뜻이니까 알파를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f 베타가 얼마예요? 0이겠지? 맞아요? 그럼 이걸 인수정리로 해석을 하면 fx는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로 해석할 수 있나요? 맞아? 그러면 너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써도 상관없다. 마음에 드시오? 지수 이해돼요 이거? 괜찮아? 이게 0 되려면 이거 두 개 갖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좀 해석을 해볼게요. 중요한 거 위로 주셔야 돼요. 최고차 계수가 1인 거, 2차 방식인 거 다 중요한 정보예요. 저 두 문장이 없으면 문제 못 풀어. 자, 가자. P 알파는 4 알파 플러스 1이고, 잘 봐봐. P 베타는 4 베타 플러스 1이잖아. 잘 봐봐. 봐봐요. 알파와 베타의 위치가 동일하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여기 위치에 알파가 있고 여기 알파 있고 여기 위치에 베타가 있고 여기 베타 있죠. 그러니까 위아래 구조가 알파 베타 말고는 다른 게 없죠. 맞아? 그렇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잘 봐봐. px는 4x 플러스 1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자, 다시 잘 봐봐. 잘 봐봐. 얘 몇 차식이야? px 몇 차식이야? 써있어. 몇 차식이래? 2차식이죠. 그러면은 자, 얘 2차식이다. 넘겨볼까 이거 두 개? 그럼 px 빼기 4x 빼기 1은 0으로 쓸 수 있죠. 넘긴 거야 그냥. 이거 몇 차식이야? 이거 몇 차식이야? 2차. 그럼 2차식이야. 왜요? 얘들아 2차식에서 1차 항하고 상수항 뺀다고 2차식이 갑자기 1차식이 돼요? 다시 2차식에서 1차 항하고 상수항 뺀다고 2차 항이 바뀌진 않죠. 여전히 이 친구는 2차 항이 있고 그 2차 항의 개수는 1이에요. 마음에 들어? 그럼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였대? A. 알파 베타 이거 알파라고 그래. 알파. A. 이 베타야. 이거의 두 분이 뭐라고요? 알파 베타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자 여기 봐봐.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 맞아요? 아 그렇대잖아. 여기에 베타 집어넣으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거 맞아요? 얘들아 근이 뭐야 근? 근이 뭐예요? 근이 뭐야? 방정식에서 해 또는 근이 뭐예요? 대입하면 요 값이 0으로 나오고. 아 아니야 0으로 나오진 않아도 돼. 근이라는 건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참으로 만드는 또는 성립시키는 미지수 값이거든요. 이거거든. 근데 물어볼게. 참으로 만드는 성립시키는 게 뭔 뜻이야? 양변이 같다. 그렇지.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게 만드는 미지수 값이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면서요. 그죠? 여기 베타 집어넣으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면서. 맞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두 분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얘들아 이거 이항시킨다고 근이 바뀌어 안 바뀌어? 여러분들 이항시킨다고 근이 바뀌면 이것도 이항시키면 안 되지. 근이 바뀔 테니까. 근데 이항시킨다고 근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항시킨다고 근이 바뀌진 않거든. 그래서 이항시킨 거야. 그럼 이 친구의 두 근은 여전히 알파 베타야.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해석 끝이야. 자 봐봐. 얘가 몇 차식이라고요? 2차식. 그리고 최고 차항 계수가 몇이죠? x제곱의 계수가 얼마죠? 1이지.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2차식인데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다시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알파 베타의 2차식은 이미 우리가 알아. 그죠? 그럼 얘가 이거야. 얘가 이거래. 얘가 이거래. 근데 우리가 얘는 알아. 얘는 알아요. 왜요? 얘가 얘잖아. 그래서 별로. px 빼기 4x 마이너스 1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3과 같대요. 그래서 결론 px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예요. 끝. px가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8만 넣으면 돼요. 아이들 잘 가져가 보세요. 어려운 생각이야. 어려운 유형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유형에서 어려운 문제를 뽑아온 건 아니야. 근데 에서 봤는데
그 수많이 글 쓴 애들이 5등급인 건 알아? 평범한 대한민국 수험생이 쓴 거잖아. 글을. 전국의 절반 이상은 5등급이야. 수능 40%까지가 4등급이라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60%가 5등급 이하라는 얘기야. 그럼 그 글을 썼을 애들은 그 60% 애들이 많겠니? 위에 40%가 많겠니? 아니 밑에가 많겠지. 이런 수가 더 많은데. 그리고 걔네들 알잖아. 공부 못하는 것들이 커미는 겁나 열심히 해요. 잘하는 애들 거기서 글 남기겠냐? 너가 만약에 전교권으로 잘해요. 전국구야. 거기다 여러 개 공부한 거 올려준다고? 공유한다고? 왜? 나의 이 알토란 같은 이 공법을 왜 굳이 내 사촌 동생한테도 지금 아까서 줄까 말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그 수많이 글을 올린다? 왜? 이걸로 내가 과외만 해도 과외로 떼돈을 벌 텐데. 친구들 얘기는 공부에 관한 거는 귀담아 듣지 마세요. 공부에 관한 거는 인생 상담은 알아서 하세요. 친구 고민 잘 들어주잖아. 자, 빠르게 복습. 2차 함수입니다. 자, 2차 함수 요거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자, 일반형이든 뭐든 간에 2차 함수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 꼭지점. 꼭지점이 좌표예요. 이거 이따 구하는 공식도 복습할 건데 지금 이거 안 외우면 그때 작살나요. 두 번째, 축이라는 게 존재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꼭지점의 x좌표랑 꼭지점의 x좌표랑 축의 방정식 x의 값하고 일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꼭지점이 여기잖아. 대칭축이 여기를 지나요. 그럼 여기에 이 꼭지점의 x좌표가 a, b면 너도 x는 a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선이. 그래서 요 값이랑 이 값이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면 위로 볼록인 건 되게 잘 아실 거니까 안 할게요.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는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니까 y는 4x제곱, y는 x제곱, y는 2분의 1 x제곱,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 쪽으로 붙고 작아질수록 x축 쪽에 붙는다는 건데, 이거는 양수 음수가 아니에요. 요게 절대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 그렇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표준형인데, 사실 표준형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들아,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 정도 대화는 알 텐데, 시험에서 표준형으로 주면은 다 준 거잖아. 꼭지점 주고 다 준 거지. 그럼 저걸 주겠냐고. 우리한테 뭐로 준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로 주겠죠. 그죠? 맞나? 그래서 요걸 표준형으로 바꾸는 최종 형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 이름을 좀 알아두셔. 얘는 이거를 완전 제곱 식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표준형을 완전 제곱 식골이라고 부른다. 표준형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이 표준형에서 꼭지점을 안 하니까 되게 쉽다. 꼭지점은 요 안에 있는 친구를 0으로 만드는 x값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친구를 그대로 써주면 이게 y 꼭지점이 된다. 자, 이유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빨리 설명해주면, y는 ax 제곱이라는 이 기본형 2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x 빼기 p를 넣고요,
y 대신에 y 빼기 q를 집어넣는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y 빼기 q는 a 가로 x 빼기 p의 제곱으로 바뀐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 p만 넘겨주면 q만 넘겨주면 y는 a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꼴로 나와서 이 친구의 꼭지점이 0,0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의 꼭지점이 p, q로 평행 이동된 겁니다. ES는 복습이 이것도 빨리 하는 거야. 알아듣죠 지금?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대칭축은 x는 p입니다. 자, 요거예요. 2차 함수. 일반형입니다.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한 번만 보일 테니까 잘 봐. A로 묶어. 상수함은 바깥에 두세요. 얘 완전 제곱식 되려면 다 알지? x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2a분의 b 뭐야? 절반의 제곱이잖아. 절반의 제곱. 얘가 필요해. 근데 있던 거 없던 거. 없던 거는 없애야 돼요. 그럼 이제 요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는데 얘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고요. 얘 전개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돼요. a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통분할게요. 4a분의 4a시죠? 별로.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라는 식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표준형 형태잖아요. 그죠? 표준형 형태니까 시점을 잡으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라는 형태의 꼭점이 나온다. 이해했어요? 근데 얘들아 잘 봐봐. 난 이거를 외우지 않게 할 거야. 필요 없어요. 자, 이거만 알면 돼. 대칭축이요. 얘랑 x값이 똑같겠지? 맞나요? 자, 여기서 잘 들어봐. 내 말을 들어봐 좀. 이제 이 과정을 생략할 거야. 여기부터 요 과정은 이제 안 해. 이건 안 할 거야. 요거 보고 바로 요거 끄집어져가 될 건데, 우리가 x값만 알면 얘들아 꼭지점이라는 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위점일 거 아니야. 위점. 그러니까 얘 위에 있는 점일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프라는 건 있잖아. 얘들아 이 그래프라는 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만족하는 xy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는 그래프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봐봐. 얘 위에 있는 점이란 얘기는 이 식에 대입하면 좌변과 우변이 같게끔 만드는 점이란 얘기야. 맞아요? 그럼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걸요, 이 x값을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y값이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y값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이 y값을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했음? 그럼 우리가 굳이 이 구조를 외울 필요가 없지.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 뭐만 외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구장창 대칭축만 읊어대는 거예요. x-2분의 b, x-2분의 b 이것만 외우시면 된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꼭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돼. 우리 이제 2차 함수를 문제를 풀 건데 이거 못 잡으면 최대치수 문제도 못 풀 거예요. 알겠지? 요거 무조건 다 잡아야 돼. 마음에 드시오? 이거 중상권 집중이죠? 그리고 아직 안 끝난 게 있어.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2차 함수에서만. 아직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가지도 않았어.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웃음 되고 있죠? 자, 하나만 더. 얘들아, 지금 내가 이렇게 막 미친놈처럼 떠들 정도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개념이 나와야 되겠나? 그 생각을 풀 수 있어. 누군가가 2차 함수가 뭐야? 그럼 이렇게 떠들어야 돼. 해가지고 떠들어서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가 되면 여러분 개념 마스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안 틀려. 개념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대단하지 않게 느껴져야 돼. 그 정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그래야 각 학교에서 탑을 찍어요. 자, 뭐 할 거냐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 b, c의 부호에 따른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a의 역할은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아볼이라고 부르죠. 위로 볼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두 번째, b가 아니야. a, b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b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a, b의 부호 일치.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a, b가 0보다 클 때. 이거는 a, b가 0보다 클 때. 그럼 이건 뭐냐면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럼 ab가 양수였다는 얘기는 a분의 b도 양수거든. 그럼 양수 빼기니까 뭐해? 음수잖아. 그래서 대칭축이 0보다 왼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y축보다 왼쪽이에요. 왼쪽에 대칭축이 생깁니다. 그럼 A, B 부호가 불일치하면 둘의 곱이 음수였다는 얘기야. 그럼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일 텐데 얘가 음수니까 맞아. 그래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y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누가? 대칭축. 마지막 3번 C. C는요 y절편입니다. 그러니까 0,C를 지나게 돼 있어요. 이 친구. 그죠? 그게 y절편이에요. y절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볼까? A 음수, B 음수, C 양수. 이거 그려볼게요. 자, A 음수니까 위볼이고요. 자, 둘이 부호가 일치하죠? 그럼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생겨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y절편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면 x축은 여기 있어요. 이래야 y절편이 양수겠죠. 이해했나?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를 보고 그래프 개형을 딱 그릴 줄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빨리 적어. 여기 표현도 써놨으니까 표현도 빨리 적어보세요. 좀 슬프지 않아?
중3 때 이거 한 달 동안 했던 건데 1시간이 안 걸려. 금방 끝날 거예요. 중3 거. 여기 나와 있긴 해요. 개수의 부호 이거 나와 있긴 한데 저거 말고도 할 줄 알아야 돼. 짤막하게 이거 하고 끝내죠. 오늘 워밍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랑 고등수학 처음 해보니까 이제 고등수학이랑 이제 내가 여러분이랑 중등부랑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를 건데 선생님은 중등부랑 고등부랑 뭐 힘을 다르게 주진 않지만 방식 자체가 달라서 선생님의 공통수학 1, 2에는 장점이 있어. 그 장점을 잘 살려먹으려면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연결될 수 있을 때까지 스토리를 연결로 미루고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결해서 가요. 연결해서. 그리고 실제로도 이 문제도 그렇게 나오고 인수정리, 복소수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따라다닐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앞에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 친구들 입장에서는 독인 수업. 반대로 앞에 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기억이 되게 잘 되는 수업. 계속 똑같은 걸 이용해서 계속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혜택을 좀 받는 입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앞부분들을 좀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가 쭉 이어져야 돼.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야. 별표 100만 개를 줘도 모자름이 없어요. 나는 이 파트가 공통수학 1의 애고 핵심 개념, 자아, 뭐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위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 여기에 핵심을 설명해 줄게. 자, 앞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을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 파트는. 그래서 둘이 엮는 거예요. 2차 함수라는 그래프랑 방정식을 엮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조현우 추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조현우 추리라는 친구. 요 둘을 요거와 요거를 엮어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이 단어가 등장을 한 겁니다. 연립으로 쟤네들을 엮을 거예요. 본딩할 거야. 자, 오늘 요것만 이해해도 나는 대성공. 자, 해볼게.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를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잘 들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할 거야. 자, 이걸 이제 해석하는 거야. 우리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을 보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는 2차 함수가 있었고 y는 0이라는 x축이 있는 거야. 책에는 내용이 없어요. 내 내용을 다 짬뽕해서 분리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들으면 돼.
이거 두 개가 있는 거야. 이 둘을 연립을 할 거야. 오케이? 연립을 할 건데 누굴 소거했냐면 누구가 없어? Y가 없어. 그렇지. Y를 소거. 이해돼요? 뭘 소거했다고? Y. Y를 소거했어. Y를 소거하겠다는 얘기는 누굴 구하겠다는 얘기야? X. 그렇지. 그럼 얘들아 연립 방정식의 해를 뭐라고 부르지? 연립 방정식의 해를 뭐라고 부르지? 교점. 교점. 맞아요? 그러면은 이 둘을 연립해서 나오는 우리가 순서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소거하여 뭘 구하는 중이냐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중입니다. 이게 얘예요. 다시 얘랑 얘를 연립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있겠죠? 맞아요? x축이 있을 거야. 맞아요? 우리 이 교점을 구하는 중인데 교점을 구할 때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부터 구한다고? 지금 현재 뭐 구하는 중? x좌표를 구하는 중. 근데 그걸 풀었더니 연립해서 풀었더니 누구래? A. 알파랑 베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 0, 베타, 0이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중입니다. y값은 0으로 줬잖아. 상이됨. 자, 이제 뭐라고요? 방정식을 보고 연립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장점이 있어요. 자, 얘들아, 이거 풀어볼래? 뭐야? 1보다 작다. 엑셀보다 작다죠? 어떻게 풀었죠, 우리가? 부등호의 성질로, 그치? 서로 나눠서, 맞아? 물어볼게. 해석해볼래요? 이거 알겠어요? 풀 수 있겠어? 넘기고 나누고도 풀 수 있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보잖아? 잘 봐봐.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라는 친구가 있고 y는 0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둘의 y값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된대? 둘의 y값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된대? 0이 더 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야. 그럼 얘가 x축에는 언제 만나냐면 얘 3하고 1 넣으면 0 되나 보이지? 그럼 얘는 1,0을 지나고 3,0을 지나는 친구예요. 얘가 x는 x축이고 y는 0이라는 친구고요. 이해했어? 그럼 봐봐. 해석을 해보는 거야. 이 친구의 y값이 이 친구의 y값보다 더 작은 곳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여기야. 여기 색칠한 친구들에 있는 점들은 다 y값이 0보다 작겠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걸 여기는 뭐예요? 누구에 관한 부등식이야? 누구에 관한 부등식이야? 이 식의 문자가 뭐야? X.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x를 읽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황색의 범위가 어떻게 돼? x가 뭐보다 커요? 여기 1이잖아. 1보다는 크고 등없잖아. 3보다는 작습니다가 해당되는 거예요. 자, 방정식까지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데 부등식부터는 그래프를 활용 안 하면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 2차 방식의 2차 함수의 관계라는 거를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서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서 으로 문제를 풀 거야. 이게 우리의 핵심 개념이라 그랬어.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정식, 어떤 뭐 부등식을 풀던 다 이 방식을 풀 거거든. 근데 이거 봐봐요. 아까 전에 이거 있지? 이거 있죠? 잘 봐요. 이것도 그래프를 풀 수 있어. 방금 전에. 잘 봐봐. y는 4x라는 친구가 있고 y는 4라는 친구가 있는 거야. y값이 누가 더 컸으면 좋겠대? 4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얘를 그려요. y는 4x가 있어. 그럼 여기 어딘가에
y는 4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얘 언제 4돼? 1. 여기가 1이에요. 이해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친구보다 이 친구의 y값이 작아야 되지. 그럼 여기에 요만큼이야. 이만큼이 요 파란색 위에 있는 점들이 다 y값이 4보다 작아.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이게 빵긋 뽕 뚫리는 거야. 그래서 요 파란색에 누구 범위 있는 거야? 이거 식이 누구야? 누구에 관한 식이야? X. x에 관한 식이니까 이 파란색에서 누구의 범위를 읽는 거예요? X. x를 읽는 거야. 그래서 얘가 x가 누구보다 작아? 1보다 작아요로 나온 거야. 사실 모든 부등식은 그래프로 풀 수 있어. 근데 이걸 왜 이제야 가르쳐줘요?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이제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왜 지금 꺼낼 수밖에 없냐? 2차 부등식부터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풀 수가 없어. 그래프 말고 푸는 게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등장시키는 건데 왜? 우리가 고1 이후로부터 잘 들어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2학기 때 유리함수, 무리함수라는 걸 배워요. 새로운 함수잖아. 거기도 방부등식이 있거든. 다 이 방식으로 풀 거야. 그 다음에 대수의 첫 번째 단원이 지수함수, 로그함수거든요. 거기도 방부등식이 있겠죠? 다 이렇게 풀 거야. 그 다음에 대수의 두 번째 단원이 삼각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새로운 함수거든요. 이렇게 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할 게 공통수학 2부터 내수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미적분,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미적분 1이죠. 거기서 배우는 모든 방부등식 문제는 이걸로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올 모든 단원이 공통수학 1을 지난 모든 단원에 이 해석이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안 가르치면 난리가 나.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사실 공통수학 1은 이거 가르치려고 다 배우는 거예요. 이해했음? 자, 그러면은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얘들아, 2차 방정식이 왜 근이 없을 수도 있는 줄 알아? X축이 안 나와서. 그치. 근데 이거 저번에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나중에 한다 했잖아. 좋은 생각인데 나중에 할 거야 했잖아. 그거야 이제 온 거야. 자, 봐봐요. 2차 함수 있죠? 이 y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x축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럼 교점이 없지. 그게 허근이야. 그게 허근이야. 붕 떠 있는 거. 이해했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2차 방정식을 해석할 때 그래프를 끼워가지고 해석을 할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방정식 때 사용했던 기법들 있죠. 판별식. 그럼 이 상황이면 판별식 근이 없잖아. 그럼 이 상황이 뭐겠니?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상황이겠죠. 그럼 이게 붕 떠 있다는 얘기지. 이해했나요? 이런 식으로 엮어서 방정식과 함수를 엮어서 개념을 풀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소개만 했어요. 다음 시간에 제대로 다시 시작해보자. 오케이? 숙제 따로 없고 여기까지 풀어봐. 130 여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복습은 해보시고 앞에 거나 좀 읽어오시고 우리가